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 팍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9월 25일 금요일 오늘 장이 끝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장 막판 5분 전까지 급변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현금을 많이 보유하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총평을 해보자고 하면 정말 보수적으로 시장을 관망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래량이 적은 종목에 투자해야 큰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한 최근에 무디스가 현대차 등 한국의 여러 그 대형주 기업 관련해서도 특별히 뭐 좋은 평가를 내지 않고 오히려 신용 등급을 다 같이 낮추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또 전문가들이 봤을 때도 1, 2주간 미국 증시가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아서 저희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시장을 관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현금을 보유하지 않고 그냥 매수를 한번 해보고 있는데요. 제가 매수한 종목은 아니지만 제가 지금 느낄 때 가장 안정적인 종목은 아래와 같은 두 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오른쪽에 보시는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분법을 통한 뭐 카카오뱅크나 이런 느낌으로 지분을 투자한 기업으로서 가치를 얻고 있고요. 안정적인 흐름으로 이익까지 좋아지고 있어서 앞으로도 추가적인 우상향이 예상이 되고요. 왼쪽에 보시면 요즘 가장 성적이 좋다는 LG전자입니다. LG전자는 누가 보시다시피 그 정배열로 꾸준한 상승을 이뤄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매수 포인트가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들 10만 원까지는 예상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기업입니다. 국내외 경제 기관이 또 마이너스 1%대 역성장을 전망하고 있고 뭐 광화문 집회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경제 발목을 잡는 그 코로나는 물론이고요. 이러한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계속 후퇴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우려하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 오늘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2차전지 장비주 보셨을 때 5개 중에 2개는 올랐죠. 5개 중에 5개가 다 떨어지는 날이 수요일, 목요일이었고 드디어 오늘은 2개는 상승한 것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서서히 회복을 하지 않나. 근데 굉장히 좀 시간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보시면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이 정말 많은 물량을 쏟아내서 이 부분을 다 받아내는데 굉장히 힘들었다. 그리고 또한 코스닥 쪽에서는 또 뭐 기관이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이 됐지만 그 개인 투자들에겐 체감으로 오지 않았다. 이런 느낌이 가장 강합니다. 그 이유는 뭐 대형주 같은 경우는 뭐 1, 2% 올랐지만 이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또 하락폭이 컸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롤러코스터 장세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 어제 대부분 거래량이 높았던 종목인데요. 마지막에 뭐 하한가까지 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말 5분 단위로 움직이는 그 큰 모습을 보였고요. 또 뭐 새우 글로벌, 뭐 에이텍, 수단 INT 같이 정치주들이 많이 급등을 보였었고요. 선전자는 또 좋았다가 다시 또 하락을 보여주는 급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 매각에 대한 이슈로 만 원까지 관심을 받고 있고요. YG 플러스도 뭐 오늘은 밀렸지만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마성 투자가 너무 가득하고 변동성이 너무 심한 날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테마가 돌고 도는 사이에서 오늘은 좀 특이하게 창투사 관련 종목이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창업 투자 관련 회사,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상장을 시키고 그걸로 이익을 취하는 그런 벤처 투자 관련 주들인데요. 뭐 나우 아이비 등 뭐 아주 아이비 투자 등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투산 대신 주식이 그렇게 크게 오르는 편은 아니라서요. 그럼 되게 조용한 주식이고 뭐 한국전력과 같은 느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주식이 오늘 이렇게 급등한 것을 봤을 때 주식시장이 정말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지 않나 이런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 어제 뉴스에 이어서 김정은 그 북한 대통령이 이제 이례적으로 사과를 했죠. 문 대통령님께. 그래서 뭐 도주 움직임 사살할 마음은 약간 없었던 것처럼 한데 이례적인 사과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막판에 또 남북 경협 관련주가 또 상승을 크게 하면서 또 완전히 시장을 또 뒤집어 놓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나네요. 코로나로 생활 소비 트렌드가 정말 많이 급변하고 있다는데요. 그 백화점 마트 대신에 동네 슈퍼를 많이 가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뭐 호텔 콘도 리조트 같은 이런 공연장 이런 데는 전부 다 방문이 감소하고 있고요. 대신에 뭐 야영장, 캠핑장, 또 조용히 뭐 실외 낚시터에 가서 네일 아트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좀 조용한 데서 좀 혼자 즐길 수 있는 그런 쪽에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이 정총리 추석 특별 방역을 앞두고 또 비수도권 유흥시설을 또 일주일간 집합 금지 이렇게 연장한다고 하니까 추석 때 저희가 또 코로나로 인해서 좀 더 조심해야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주식 3억 원어치 있으면 세금 폭탄, 이 주식 관련 세금에 대한 이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시면은 이 개인 투자자 뭐 대주주 범위를 봤을 때 2016년도에는 25억 원 이상이 대주주였고 2017년도에는 뭐 15억 원 이상부터 이렇게 10억 원 점점 줄고 있는데 지금 2020년에 말하기로는 이제 2021년부터는 3억 원 이상만 주식 투자를 하면 대주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 세금을 엄청 때리겠다, 양도세를 매기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뭐 경제와 시장 되게 어려운데 성장세 꺾인 국내 증시에 또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닌가 이런 의미로 아마 시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제 빌린 사람의 승자였네. 대출 금리를 카카오뱅크가 가장 먼저 올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신용대출 최저 금리를 2.01%에서 2.16%로 0.15% 핀셋 조정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신용 잔고가 최근에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아마 직접적으로 금융감독원이 이렇게 좀 카카오뱅크랑 시중은행에 대해서 좀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너무 많은 신용으로 또 주식을 하게 되면 또 그거에 대한 위험성이 커지니까 리스크 관리를 한번 조심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코스피의 매수 종목 보실게요. LG화학과 뭐 하- SK 하이닉스 그리고 KB금융 안정적인 자산이죠. KB금융 많이 담고 있고요. 셀트리온을 더 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SK 케미칼이 굉장히 주식이 좋았는데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보이는 것 같고요. 이 부강약품과 그 보시면은 뭐 SKC, 코스맥스 등 다양한 종목을 담아가던 종목을 담아가고 있다 보이십니다. 그리고 또 기관 쪽에서는 제가 볼 때는 대한유화라든지 화성 엔터프라이즈를 굉장히 오랫동안 담아가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거는 마지막 장 끝나고 셀트리온 삼형제 합병 추진입니다. 정말 셀트리온 주주분들께서는 많은 시간을 기다렸을 텐데 이 3사 합병에 대한 이슈가 꾸준히 나왔었어요. 근데 되게 시장이 어렵고 지금 되게 주식도 많이 떨어져 있고 이런 상황에서 셀트리온 그룹이 다시 한번 변화를 모색한다. 지주회사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소유의 경영을 분리해서 이제 전문 경영인 체제를 확고히 하겠다. 이렇게 해서 뭐 거래 구조가 개선되고 비용 절감이 되고 이제 글로벌 빅파마로서 경쟁에서도 손색이 없는 제약회사가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셀트리온 그룹에 대한 변화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있고요. 또 셀트리온이 코로나 임상 일상이 완료했다는 뉴스까지 났습니다. 호재인데요. SK 바이오사이언스 10월에 신청했다. 그래서 정부가 굉장히 많이 치료제 백신 개발 현황에 2021년도까지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셀트리온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제 백신 개발이 꼭 성공했으면 좋겠고요. 올해 100억 원이 투입되는 만큼 이 셀트리온에서 대표적으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잘 성공을 해서 좀 임상 1상에서 빨리 2상, 3상까지 들어갈 것 같은데 안정적으로 좀 백신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스닥에서 보시면 역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좋게 보고 있고요. 그 알서포트 셀리버리 동진 세미캠은 거의 꾸준히 담아가고 있지 않나. 오늘 엔지킴 생명과학이 좀 좋은 이슈를 보였었고요. 최근 동훈 아나텍이라는 기업에 관심이 많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5G 관련해서 뭐 와이소리라든지 다산 네트워크스가 좋게 보고 있고요. 디지털 니즈 관련주 포스코 ICT도 눈에 보이네요. SFA 반도체 관련해서도 또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관심 가져주세요. 지분법이 통한다는 말씀 드렸었죠. 그 크래프톤이라는 그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뉴스가 나서 오늘 넵튠이라는 주식이 굉장히 큰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래프톤이 카카오 게임즈에 대항할 정도의 그 대항마고로 불리고 있는데요. 이 주식이 상장하게 되면 정말 시가총액이 엄청 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넵튠이 오늘 가장 그 투자한 회사 중에는 가장 크게 올랐고 또 아주 IB 투자 있었어요. 아주 IB 투자 어제 TV에서도 뭐 추천해 주시는 전문가님이 계시던데 이 크래프톤
IPO 소식에 장중에는 상한가를 갔었다가 다시 내려온 모습이지만 뭐 거의 이틀 동안 한 2, 30%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창투사, 또 투자를 하는 이런 창업자 쪽에서 그 좋은 회사가 상장하게 될 때 그 얻는 기대감과 이런 모습으로 주가가 대상승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리포트는 3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동훈아나텍, 다산네트워크스, 휠라홀딩스입니다. 동훈아나텍은 제목이 멋있네요. 고래 싸움에 새우만 좋다. 드라이버 IC 설계 전문 반도체 업체로 주력 생산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21년도 중국 내 점유율 확대와 갤럭시 A 시리즈에서 이 탑재 수혜 전망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동훈아나텍이 오늘 주식이 많이 성장을 했고 굉장히 앞으로도 뭐 화웨이 관련해서도 급감할 것 같은데 오히려 중국에서는 출하량의 확대가 예상된다. 거꾸로 이 탑재 출시까지 되면서 향후 뭐 신규 갤럭시 A 시리즈에 대한 그 기대감, 적어도 2배 이상 순이익이 증가하지 않나 이런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 역대 최대 매출 전망이 나올 것이다. 이 부분을 통해서 아무래도 더 큰 상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연간 실적이라든지 제품별 매출액 비중에서 3분기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큰 상승이 나오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산 네트워크스인데요. 디지털 뉴딜 정책의 최초 수혜자가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매수해야 될 시점이 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었네요. 그래서 3분기가 실적 시즌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수급 악화로 주가는 많이 급락했지만 이 밸류에이션상 배력도가 너무 낮다. 그러니까 가치 평가가 너무 낮게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나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 진정한 사물 인터넷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겠다는데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고 또 정부의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정부 정책 수혜주로서도 나중에 큰 관심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MS 30% 이상 확보가 유력해 보이고 또 하반기에는 공공 매출 급증까지 해서 200억 원 수준으로 된다면 전년 대비 4배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 또 이익 기여도가 당장은 높지 않겠지만 실질적인 디지털 뉴딜 관련주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쪽으로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상하고 있네요. 아무래도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된다고 하면 지금 주식은 정말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한 상승을 보일 것 같네요. 4분기까지 가져가 볼 주식으로 전망이 좋아 보이네요. 세 번째는 휠라홀딩스입니다. 바닥 오브 바닥이라고 제가 예전에도 이 주식을 투자했다가 크게 재미를 보진 못했는데요. 북미 수요 회복에 따른 리오더 발생이라고 합니다. 그럼 결론은 이제 이 휠라가 글로벌 업체를 예전에 인수했었기 때문에 미국 시장과 뭐 유럽 시장 다양한 세계에 이제 자회사들이 펼쳐져 있는데요. 브랜드는 정말 강세로서 이 업종에서는 시가총액도 굉장히 큰 상위 주고 또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50% 이상들 휠라홀딩스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브랜드 운동화 신제품 생산 계획이 꾸준히 나와 있고 뭐 재고 소진도 잘 되고 있고 이 1분기, 2분기를 거의 바닥으로 턴어라운드하는 상승 곡선이 다시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이 가장 최저의 바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다시 한번 상승할 그 희망이 보이는지 여러분들은 같이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필러 USE의 매출에 따라서 변동이 많이 크기 때문에 같이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운 장세에서 혹시 주목해 봐야 될 기업은 없는지 제가 한번 찾아보다가 좋은 내용이 있는 레포트가 하나 있었거든요. 바로 이 기업을 한번 추천해보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향후 앞으로 헬스 뷰티케어, 비대면 의료 관련되는 이런 시장이 넓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인 바로 케어랩스라는 기업입니다. 이 케어랩스는 그 상장인 증권에서 아마 레포트가 났어요. 그 내용은 이 의료계의 배달의 민족이 될 것이다. 목표 주가는 11,000원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뭐 비급여 병의원과 또 환자 이 중간에서 병원 정보와 트래픽을 유도하고 매출액을 또 연결해주는 어떻게 보면 마케팅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중간 역할을 하는 데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3% 증가하였고 또 123% 늘어나 81억 원의 영업이익이 큰 상승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마케팅도 지금 잘 되고 있고 이 매출이 매년 고성장하는 이런 의료 비대면 의료 쪽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최근에 케어랩스는 26억의 규모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면서 주주의 친환경 관련 기업으로 주주의 기업 가치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이슈로 다가오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또 최근에는 굿닥 그 자회사에서 그 정세균 국무총리 방문하셔가지고 이 정부 비대면 의료로 노력하는 이 굿닥을 칭찬해주면서 이렇게 좀 앞으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의료를 또 집중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민간 협력을 위한 규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관심을 받는 거로 봤을 때 케어랩스는 지금 보수적으로 봤을 때 11,000원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기업이야말로 4에서 5년 정도는 보유를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전문가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만큼 앞으로 비대면 의료에 관한 기업,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 그 플랫폼 사업을 가는 기업들은 굉장히 주가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투자 포인트로 한 종목을 더 가져왔습니다. 차트상 나쁘지 않은 종목이라고 해서 가져와 봤는데 바로 대환유화라는 기업입니다. 상승하는 상황에서 지수 때문에 지금 살짝 눌려있는 모습인데요.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는 가스 증설 효과는 점진적으로 반영될 전망이다. 그래서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전망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의 뉴스와 리포트는 대부분 내용이 3분기 영업이익이 굉장히 올라가 어닝 서프라이즈 관련된 그런 기업들 소개하는 측면이 가장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장세 속에서도 이런 3분기에 반등을 누릴 수 있는 기업 가치가 좋아지는 그런 업종 그리고 또 기업들을 소개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한유화는 아마 방향족 업황 부진에도 불구하고 주력 제품의 수요가 증가해서 3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웃돈다. 또한 추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포장용 폴리머 수요가 또 확대돼서 이 제품 가격에 대한 단가, 수익성 지표도 좋아지고 있고요. 마진율도 향상되고 있다. 이 부분으로 업황 개선으로 믹스된 스프레드 개선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설비 증설에 관한 내용으로 또 생산 능력, 캐파를 꾸준히 늘리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특화 제품으로 추정이 되네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또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 다른 부분에서 이제 좀 수요율, 마진율이 견고한 쪽에서 이제 판매를 변환하면서 실적을 오히려 방어했다. 그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다각하고 있는 기업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이렇게 지금 가만히 기존 사업만을 펼치기보다는 신규 사업과 새로운 사업의 다각화를 펼치고 있는 기업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고 많이 전문가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대한유화를 한번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 파기였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기업 소개해드리고 좋은 정보와 좋은 인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투자 아이디어를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